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는 반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마주합니다. 지금부터 어려움을 이겨내는 나만의 방법 3단계를 통한 문제 해결 방법 영어 영문학과 홍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주장하는 문제 해결 3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자기 객관화를 통한 창의적인 돌파구를 찾기. 먼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나의 상황을 알고 내가 처한 어려움을 알면 내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체크리스트 만들기. 내가 가진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할 수 있는 항목들을 쫙 펼칩니다. 그리고 그 항목들 중 나 자신을 믿고 나에게 맞는 그런 체크리스트를 실천하고 자신감 있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이뤄낸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려움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단기적인 어려움, 그리고 장기적인 어려움 말이죠. 방금 제가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는 장기적인 어려움이 있는 반면 이겨나기 힘든 장기적인 어려움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제가 가진 이 방법을 통해서는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우리는 모두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단기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학생 홍현의 전교 부회장 도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저희 전교 부회장 후보에는 저 말고도 4명의 친구가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은 1학년 때 이미 부회장이었고 전교 1등에 체육도 잘하고 사교성도 좋은 정말 유명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이길 수 있을까 다양한 고민을 해봤을 때 저는 먼저 저한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1학년 동갑 친구들은 나에 대해서 잘 아는가? 또한 그들의 마음을 바꾸기는 쉬운가? 투표에는 어떤 학생들이 참여하는가? 그런 질문을 해봤을 때 1학년 친구들은 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바꾸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자기 지지하는 지지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1학년이 아닌 2학년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또한 제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제가 리스트를 펼쳐보았습니다. 먼저 저는 외향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찾아가서 제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2학년 공략해보기로 하였고 또한 나만의 구호를 만들어서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자를 목표로 한 반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학교에 가서 혼자서 2학년 각 반에 찾아갑니다. 똑똑똑.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믿고 맡겨주십시오. 영어 성도고등학교 부회장 후보 홍현입니다. 라는 식의 발표로 한 반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하던 와중 거의 끝나갈 무렵 한 반에 들어갔는데 그 반은 세대생과 예체능하는 선배들이 많은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 갑자기 한 선배가 저에게 공을 던집니다. 저는 그 공을 어떻게 했을까요? 피했을까요? 막았을까요? 저는 그 공을 잡고 말하였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이것이 성과가 되어 박수 갈채를 받으면서 선배들한테 1화가 되어 저는 결국 단 20표 차이로 성도고등학교의 전교 부회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에 대한 자기 객관화 그리고 질문을 통한 리스트와 마지막으로 실천 단계를 거치면서 성도고등학교의 부회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기적인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것에 대한 성과가 아무것도 없었던 적이 있을까요? 저는 전교 부회장 이후 회장을 포기하고 3학년 때 공부에만 매진하였습니다. 또한 매일 새벽같이 등교하여 누구보다 빠른 시간부터 누구보다 늦은 시간까지 공부에 열중하였죠. 그리고 심지어 제가 먹을 것을 그렇게나 좋아하는데 점심시간에는 유부초밥으로 식단을 맞추고 수능날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능 시험장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답안을 미뤘었고 그 마킹이 몇 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국어 시험은 다 틀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망쳐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상상이 가십니까? 제가 그 상황 속에서 1년 동안 아니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룬 성과는 아무것도 없고 나에게는 성적표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저는 한 달 동안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본 결과 저에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수능 보는 것이 과연 너에게 최선이야? 앞으로 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어? 또한 너 자신을 증명할 수 있겠어?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수능 보는 것이 저의 최선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저의 삶의 모토는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자가 제 삶의 목표였고, 그렇고 동의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와서 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저는 먼저 다양한 경험을 통해 글로벌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또한 다양한 교내외 활동에 참여하여 자기 개발과 나의 내면의 성장을 이뤄내기 위한 목표를 가졌습니다. 또한 인문학생의 모두의 꿈인 교환학생에 가보자, 내가 글로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교환학생에 가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입학하였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직업을 찾기 위해 새로운 경험을 추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양한 교내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독서 토론 동아리, 독서 PT 대회, 장학생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미국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성과를 만들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학적 소양을 함께 길러 저는 환경공학과 복수 전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사라는 꿈을 찾게 되었고, 내가 더 나아가 우리 지구를 바르게 만드는 사람이 되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였습니다. GLP 프로그램 또는 튜터 버디, 마지막으로 UCC 대회까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내가 글로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목표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도전들을 해왔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영어 공부 또한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적 우수상을 받았고 교환학생이 가기 위한 토플 성적도 마쳤습니다. 이렇게 저는 결국 인문학적 소양인 교환학생에 합격하여 내년 상반기에 안젤로 텍사스 주립대학으로 미국에 가게 됩니다. 또한 환경공학과 전공을 18학점 모두 들었는데, 그때 과정에서 저는 성적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사용설명서라고 통합성과경진대회에서 저 혼자 3학년이고 모두 4학년에 공과대학이었지만 인문대학생 유일하게 1등을 수상하였습니다. 우리는 꾸준히 성장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항상 매 순간 어떠한 선택의 강요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선택의 과정에 있어서 자기 객관화, 리스트와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실천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마주쳐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영어 영문학과 발표의 홍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